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5월 14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캠프를 쫓아다니느라고 제가 유튜브를 며칠 동안 못 찍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김문수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인생 자체가 역전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과 한 자릿수 차이로 지금 맹렬하게 뒤를 쫓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현재는 앞서고 있습니다. 40% 후반대, 김문수 후보 오늘 39%로 조만간 이 역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은 여러분, 단순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아무리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객관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GDP가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정치적, 정신적 선진국은 아직 요원합니다. 이 분열이라든가 뒷발잡기라든가 비난이라든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혼자서 지금 뛰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 후보 아직도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돕지는 않고 조건부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밥그릇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조건이 뭡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게 언제 얘기인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또한 국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가라. 당에서 쫓아내라 하니까 김문수 후보 정정당당하게, 로고도 정정당당 김문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용기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정정당당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나가느냐 마느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나가라 마라 할 거 없다. 윤 대통령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면, 내가 당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처신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후배, 아들처럼 생각하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배신하고 탄핵까지 당하게 하면서 그것도 성이 차지 않는지 김문수 후보를 향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나경원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한동훈, 홍준표, 어제는 한덕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후보께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쪽으로 표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한 겁니다.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니까 안 하겠다. 나는 탈당하겠다 하고 곧 한국을 떠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한 일주일 가까이 댓글 쓰더니 결국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로 가셨으면 그 좋은, 제가 하와이 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를 거기서 했으니까 하와이를 너무 잘 압니다. 그 좋은 공기, 일본말로 아마이 구기라고 합니다. 공기가 달아요, 하와이는. 그 좋은 데 가서 왜 이 머리를 지금 썩히고 이 머리를 냄새나게 만드느냐고. 그리고 그 혓바닥 역시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론 홍준표 후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홍준표를 돕던 사람의 상당수가 이재명 쪽으로 간다느니 뭐 책사가 거기 가려고 하다가 민주당에서 거부권을 발동해서 소위 말하는 리젝션을 당하고 못 갔지만 일단 홍준표를 돕던 그룹 중에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가기나 아니면 또 공항에서 홍준표를 이 배웅을 하면서 이준석이 나타나니까 홍준표는 이준석 뿐이다. 이준석을 믿는다. 이러시면 안 되죠. 이준석 후보가 지금 40%대입니까? 30%대입니까? 그렇게 갈라치기 하면 당신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옵니까?
대통령 후보로 3번이나 출마하신 분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다는 건 이재명이 대통령 되라는 거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는 거짓과 탈법과 위법과 범법으로 점철된 인간이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는 걸 손뼉치고 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후보님? 이건 아닙니다. 지금 TV에서, 유튜브에서, SNS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김문수보다 더 강직하고 김문수보다도 더 진짜 올고전, 물론 김문수보다 더 올고절 수 없는데 진짜 설란영 여사, 나이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에 국회의원 부인들과 같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간 경험도 있고 한데 정말 반듯한 사람이에요. 정말 반듯한 사람. 비교가 됩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설란영 여사가 딱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법인카드로 밥 안 먹는다. 관용차를 타지 않는다. 공적인 일이 아니고는. 그리고 경기도에 둘러봐야 될 시설들이 5천여 곳이 됐는데 그것을 김문수 전 지사가 지사를 할 동안 자기가 다 2차례 이상씩 그 곳을 둘러서 독거노인, 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소외된 사람 다 일일이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가 후보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딥니까? 포천에 있는 남한자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세훈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그때에 낸 캐치프레이즈, 바로 약자들과의 동행입니다. 바로 서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왜 김문수를 강력히 지지하는지 그냥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신념만이 아니죠.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좌파 진영에 몸을 담갔으나 깊은 깨달음과 이 구소련이 붕괴되는 걸 보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 막시즘 레니니즘이라는 게 허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뼈저린 후회를 하고 누구보다 강하게 자유민주주의 선봉자로 전향했습니다. 그 후에 좌파 체제주의자들의 거짓과 허위로 포장된 좌파 전체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끈질기게 투쟁을 계속해온 투사입니다. 때문에 그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인물이며 우리들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와 또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예요. 김문수를 지지하는 게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둘째, 김문수는 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인물입니다. 봉천동에서 20몇 평 아파트에 산다니까 댓글을 보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20몇 평이냐.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게 무능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고 개인의 부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고 경기도를 살리는데 나라를 살리는데 자기 전부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 축적에는 시간을 쓰지도 않고 쓸 필요성도 못 느꼈기 때문에 2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겁니다. 이재명처럼 거짓말한 사실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아예 없습니다. 삶 자체가 정직성과 청렴성을 입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까도 미담만 나오는 지도자입니다. 오죽하면 김문수 망언집이라고 공격하고 민주당이 공격한 것이 도리어 명언집으로 둔갑을 해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헌법재판소 때 경험했던 절차적 불공정성을 완전히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 특별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할 때
가장 먼저 당대표를 공천해서 목을 쳤습니다. 최병렬 후보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온갖 외압과 해유, 청탁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공정성과 원칙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당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 모범적인 공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공 후사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정직성과 자기의 신념과 용기가 없으면 이런 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용기를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행사할 것입니다. 그 용기에 가득 찬 그의 실천 정신. 셋째, 김문수 후보의 그러면 이런 이념적인 거 이런 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 실천을 한 걸 보여요. 이분이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믿는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가? 행정능력과 정치능력이 탁월합니다. 세 차례의 국회의원, 지금 6차례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 부의장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을 보면 업적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봐서 자리가 있으면 줄 서는 그 정도, 자기의 보신에만 신경 쓰는데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3차례, 2차례 경기지사로서의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GTX 누가 설계했습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행한 사람 누구예요? 김문수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누가 시작했냐고요? 누가 만들었냐고? 김문수 지사, 경기도지사 하면서 김문수가 만들었어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를 미국으로 가는 걸 붙들어가 평택에 안치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수십만의 일자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수입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개발하는 걸 누가 했습니까? 이것도 김문수가 했습니다.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김문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러한 엄청난 김문수의 업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아직 노동운동이나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역대 경기도지사 중 가장 큰 업적을 이루어낸 그는 행정의 달인이고 비전을 가지고 국가적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입니다. 이 같은 국가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채권과 관련된 어떤 잡음이나 문제 하나 없었습니다. 네 번째, 김문수 후보는 누구보다 겸손합니다. 굉장히 독단적인 것 같지만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활 전선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애환에 직접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민의를 수렴해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자체를 정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직접 택시 운전사를 하면서 서민의 생활을 경험한 것이 좋은 일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까도 미담만 나오는 김문수, 청렴과 정직으로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김문수, 겉과 속이 같은 김문수, 이 나라를 끌어갈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선진국이 됩니다. 어떻게 12개의 혐의를, 12가지 혐의를 가지고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5가지 재판을 받으면서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라고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진면목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쪽에 뭐 자리를 한 자리 노리겠다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전직 장성 50명이 그쪽에 가서 줄을 서고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야말로 똥별이야. 그 별을 바로 떼내고 싶어요. 정말 똥별입니다. 국가관도 제대로 없는 이런 양아치한테 충성맹세를 하기로 가겠다. 당신네들이 육군사관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리고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 병사들을 훈련시킬 때 무슨 말로 당신들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라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게 자존심도 하나 없이 기회주의자적으로 처신하는데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 당신들이야말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튈까 어디로 튈까?
이재명이 한 자리 주면 거기에다가 손바닥이나 빌고 김병주가 출세하는 거 보니까 한미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있다가 그 밑에 가서 대통령 탄핵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이제 가장 이재명 옆에 가가지고 귀속말 짓거릴 수 있는 아청꾼이 되는 걸 보이 부러워서 전부 그쪽으로 달려가는지 몰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인간은 자기 가치야.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할 때, 물론 이재명이 필요로 한다 하니까 같지만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로 하는 기준이 정말 국가를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한 거냐, 아니고 내 출세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라고 같다면은 당신네들은 그 별자리를 딴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다가 딴 게 아니고 정말 기회주의자적으로 처신해서 똥별이 된 인간들에 불과한 겁니다. 공적, 상식, 법치, 자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건 국가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흉내내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통하고 자유시장경제가 통하는 게 민주주의 체제로서 가장 성숙된 정치체제입니다. 이것을 구현하고 있는 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우자 역시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 다가 사실은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우리 설란영 여사 연설 간단치 않습니다. 뭐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김문수에게 우리가 5월 3일 전당대회 할 때 김문수 후보가 잘 안 달려서 다시 얘기를 해달라니까 내 옆에 한동훈을 지지하던 국힘에 내가 이름은 안 밝혔지만 제 유튜브에서 한번 상세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 등신 같은 인간 저런 게 후보가 돼가 되나? 저 털딱은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저런 인간이 대통령 한다고. 감히 제가 듣기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끼리끼리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키키닥거리더라고요. 한동훈 정도는 돼야 대통령 된다. 나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저뿐 아닐 거예요. 양심이 있는 공정한 사람, 정직한 사람, 청렴한 사람, 반듯한 걸 원하는 사람은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하는 걸 보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에게 비협조적인 그 태도를 보면서 김문수에게 없는 게 한동훈은 있습니다. 아이돌 모습 사진 찍고 폼 잡고 팬덤 만들고, 그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게 정치적 성숙도가 결코 아니에요. 설란영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는 정말 말도 잘 못하고 청산유수가 아니에요. 좀 느린 것 같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은 노동운동 하다가 고문당해서 왼쪽 귀가 완전히 청력이 상실된 거예요.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구현하다가 청력이 날아갔다고. 근데 그걸 비웃어? 그리고 김문수의 말은 청산유수가 아니에요. 한동훈처럼 청산유수가 아닙니다. 근데 청산유수 속에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과 교훈영색, 좋은 말로 입술에만 반짝거리는 말만 하느냐. 김문수는 어눌한 것처럼 천천히 얘기했지만 버릴 말이 하나도 없고, 말 자체가 진정성 그 자체고 말 자체가 정직이에요. 새겨들으면 버릴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진실을 담았고 자기의 솔직함을 담았고 정직을 담았고 소신을 담은 말입니다. 이걸 비하하다니 민주당이 나서서 망한 집이라고 도리어 명한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고 싶지 않다면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개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가 머슴이 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는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자를 원치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개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김문수를 밀어주십시오.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김문수를 뽑아야 되는지, 왜 김문수를 지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의 배우자 역시
이중인격적인 게 전혀 아닌 김문수 못지않은 정직과 공정성과 소신을 가진 분이라는 것,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것 똑같이 강조하면서 송영순TV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